이번 사태 대응 차원에서 직장, 학교 등의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스포츠계에도 큰 변화가 있었죠. 최근 미국 매체 MBC 스포츠에서 한국, 일본이 보여준 최고 최악의 프로야구 준비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프로야구 개막을 준비하는 모습을 비교 보도했습니다. 먼저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은 광범위하게 검사를 진행하며 확산 문제를 잘 대처해 최근에는 일일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다. 한국야구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각 팀들은 외부인 접촉을 철저하게 막고 단계별 훈련 과정을 이행한 뒤 5월 5일 무관중으로 개막하기로 하는 등 한국 프로야구 개막 준비는 최고의 시나리오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는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며 극찬을 한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은 전혀 다른 모습의 대처로 이번 사태 확산이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성급하게 프로야구 개막을 5월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 뒤 선수들 중 확진자가 나오면서 결국 5월 개막은 사실상 힘들어졌고 아직까지도 정규 시즌 개막일을 확정할 준비가 안 됐다라며 일본의 사례를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았습니다. 미국 MBC의 보도처럼 현재 일본의 상황은 아직 절정이 오지 않은 채 계속 확산이 악화되고 있죠. 지난 25일 NHK의 보도에 따르면 심지어 이번 사태 대책을 총괄 지휘하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상 역시 의심스러운 상황에 놓여 자택 자가격리에 들어가 안 그래도 난항을 겪고 있는 일본이 점점 수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기준 일본의 총 확진자 수는 13,000명을 넘겼고 사망자는 349명이지만 이는 정확한 통계 수치가 아니죠. 일본 측에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가 일본 선적이 아니라는 어이없는 이유로 이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712명의 확진자와 13명의 사망자 수를 자신들의 통계에서 제외시킨 겁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더 수치를 낮춰보고자 최근 발생한 코스타 아틀란티카호에서 나온 148명의 감염자 수 역시 빼버렸는데 예상했듯이 코스타 아틀란티카호가 이탈리아 선적이기 때문이라네요. 승객들을 바로 하선시켜 적극적으로 검사하지 않고 선내에 그대로 격리시켜 결국 집단 감염으로 이끈 일본의 잘못된 대응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말이죠. 이러한 일본 정부의 안이하고 답답한 대처에 일본 국민들에 이어 이제는 일본 언론들도 하나둘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매체 아사히 신문은 아베 정부에 한국식 검사 왜 안 하나, 한국 지원 왜 안 받나 대놓고 비판하며 스즈키 타쿠야 서울특파원의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일본이 세계 표준인 한국식 검사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 이유 라는 제목의 이 칼럼은 한국이 충실한 유전자 증폭 검사와 정보기술을 활용한 확진자 동선 추적을 통해 감염자 조기 발견 및 격리로 이번 사태의 확산을 막았다고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에 진단키트를 수출하면서 한국 정부의 외교적 입지 또한 높아졌다고 전하며 세계 표준이 된 한국 정부의 대응을 극찬합니다. 반면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웍스루 검사 방식이 정확도가 낮다며 부정적으로 보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성과를 일본 혼자 무시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자신들도 진단키트는 있다며 만약 한국이 지원하면 그냥 고맙게 받을게 라는 식의 소극적이고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요청이 없으면 지원도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한국입니다. 도대체 왜 일본 정부는 하루하루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 긴급한 시기에도 한국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을 꺼려하는 걸까요? 아사히 신문에서는 이 부분을 깔끔하고 명쾌하게 요약 정리했는데 바로 일본이 한국에서 지원을 받으면 과거사 관련 문제나 수출 규제 문제에 있어서 자신들이 양보해야 할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을 매우 경계하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한편 아이치현 나고야시, 니가타현 니가타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앙정부의 지침과는 다르게 자체적으로 한국식 드라이브스루를 도입해 이미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 24일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대기업들의 경영 위기로 대량 실업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지원기금으로 미국과 독일은 약 10조엔, 한국도 3조 5천억엔 규모의 지원을 결정했는데 일본은 1,000억엔에 불과하다라며 일본 정부의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한 지원기금이 이번 사태를 수습한 이후에도 경기 부진을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본 정부의 대처를 비판했습니다. 일본 언론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대표적인 사상가 중 한 명인 우치다 다스루 고베 여학원대 명예교수 역시 일본 정부의 대응 비판에 나섰습니다. 우치다 교수는 동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는 거의 고개를 넘었는데 일본만 뒤처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일본 국민들이 국내 미디어만 접하여 정부의 감염증 대책이 성공했다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믿고 있었다. 일본 공무원은 평소에 전염병 관련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을 쓰지 않는다 라며 일본의 전반적으로 허술한 부분에 대해 비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잘못된 대응 외에도 이번 사태 확산에 기름칠을 하는 요소가 있으니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담을 쌓은 일부 일본 국민들입니다. 벚꽃놀이, 술집, 마트 등의 인파가 몰리는 사례에 이어서 최근 이와 관련한 황당한 사례를 하나 소개하며 마치겠습니다.
지난 25일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일본 당국이 긴급사태 선언 발령 지역의 일부 파친코 업체들이 휴업 요청에 따르지 않자 이들의 상호명을 대중에 공개하며 휴업 압박을 가했습니다. 정부의 다소 강력해 보이는 이 대처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희한하게도 전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해당 파친코 업체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당국의 상호명 공개가 오히려 일본 사람들에게 러시아에서 한 연구자가 인체의 면역력을 시험해보기 위해 스스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재감염돼 화제다. 그는 2차례 코로나19에 걸려 직접 연구해본 결과 집단 면역에 대한 희망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28일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러시아 출신의 알렉산더 체프르노프 박사는 지난 2월 프랑스로 떠난 스키 여행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됐다. 그는 회복된 후 러시아로 돌아와 노보시비르스크 소재 임상실험의학연구소에서 연구팀과 함께 코로나19 항체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진은 항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오래 체내에 머무르는지를 연구했다. 그러던 중 체프르노프 박사는 시간이 지나자 그의 몸에서 항체가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그는 재감염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스스로 직접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해보기로 했다. 체프르노프 박사는 나는 연구를 위해 인간 기니피그가 됐다. 아무런 보호장치도 착용하지 않고 코로나19 환자들에게 노출됐다며 내 몸의 방어력은 첫 번째 감염으로부터 6개월 후 사라졌다고 했다. 그가 코로나19에 재감염된 것이다. 두 번째 감염은 첫 번째 감염보다 증상이 훨씬 심각했다. 그는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며 체온은 5일간 39도 이상을 유지했고 엑스레이에서는 폐렴이 나타났다며 그러나 바이러스는 오히려 빨리 사라졌다. 2주 후부터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같은 연구 끝에 체프르노프 박사는 집단 면역에 대한 희망이 허상이라고 판단했다. 스스로 코로나19에 감염돼 관찰한 결과 항체가 너무 빨리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는 백신 또한 면역력을 갖게 해줄 수는 있으나 일시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이 필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여러 차례 접종하기 어려운 제조합 아데노 바이러스 백신은 적합하지 않다. 한번 이런 백신을 주사하면 아데노 바이러스 운반체에 대해 면역력이 계속 간섭하기 때문이라 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체프르노프 박사는 러시아가 두 번째로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인 에피백 코로나를 만든 연구소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백신은 그의 주장대로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번 맞아야 하는 백신이다. 코로나의 역설, 인간 사라지니 멸종위기 바다거북 기록적 부화. 코로나19로 인해 인간의 활동이 위축되자 자연 생태계가 살아나는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29일 BBC 등 해외 주요 언론은 멕시코 소로나 주세리 지역 해변에 멸종위기 바다거북이 기록적으로 부화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알을 깨고 기록적인 부화에 성공한 개체는 올리브각시 바다거북으로 바다거북 중에서는 가장 작은 종 중 하나다. 원래 이 지역에서 올리브각시 바다거북은 매년 500마리 안팎의 새끼들이 부화해 바다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올리브각시 바다거북은 무려 2250마리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해 말 그대로 베이비붐을 맞았다. 원래 올리브각시 바다거북은 매년 80만 마리의 암컷이 알을 낳을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개체수가 많은 바다거북으로 꼽혔다. 그러나 인간의 서식지 훼손과 혼획 등으로 개체수가 급속히 줄어 현재는 멸종위기 종에 몰려있다. 인간의 활동으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거북 중 하나가 바로 올리브각시 바다거북인 셈. 이렇게 멸종위기에 몰렸던 바다거북이 다시 기지개를 활짝 편 것은 인간의 활동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홍수령이 내려지고 해변 출입 등이 통제되면서 자신들을 불편하게 만들던 인간이 사라지자 바다거북들이 하나둘씩 해변으로 올라와 알을 낳기 시작한 것. 이 같은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인도 서부 고아 주모르짐 해변 일대에서 부화한 올리브각시 바다거북 새끼들이 떼지어 등장했다. 또한 지난 4월에도 코로나19로 출입이 통제된 브라질 북동부 페루남부 푸주이 해변에서도 멸종위기 종인 메브리 바다거북이 부화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